사람을 위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한 젊은 과학자의 꿈. 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 어벤져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영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구고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떨까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어벤져스가 과연 누구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들이 품고 있는 정말 원대한 미션에 대해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미래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짜 국가대표급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말보다 숫자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157. 이 숫자가 뭐냐면요.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선발된 학부 대통령 과학 장학생 수입니다. 전국 45개 대학에서 뽑힌 가장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받은 말 그대로 최우수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21명. 이분들은 이미 각자 분야에서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진짜 핵심 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7.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나간 학생이 37명인데 37명 전원이 메달을 탔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그냥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분들이 받은 대통령 과학 장학금이라는 게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국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영예거든요. 대한민국에 딱 하나뿐인 대통령 이름으로 주는 장학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국가가 인정한 미래의 핵심 동력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인재들인데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미션이 뭔지 직접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저게 궁금하다 이런 지적 호기심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동기는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를 들어 김태훈 학생을 보면요. 본인의 청각장애 그리고 가족이 아팠던 경험이 그 시작점이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연구의 에너지로 바꾸겠다? 이 다짐에서 과학이 가진 따뜻한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또 다른 학생 박성준 학생의 포부는요. 인류가 맞닥뜨린 물리적인 한계에 대한 도전이에요. 재난 현장이나 심해처럼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로봇을 보내서 인류를 돕겠다. 과학기술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꿈이죠. 그런데 어쩌면 가장 놀라운 비전은 이제 겨우 중학생인 윤혜원 학생에게서 나왔어요. 수학이랑 AI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기회격차라는 이 엄청난 사회 문제를 풀고 싶대요. 와, 가장 어린 과학자에게서 가장 성숙한 꿈이 나온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진 영재들인데, 근데요, 이들의 앞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서 지적한 대한민국 연구 환경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방금 우리가 들었던 그 엄청난 미션들을 실제로 이뤄내려면 도대체 뭐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학생들이 직접 한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이 꺼내놓은 문제점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너무 낡아버린 규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문제까지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과학 시스템 전체를 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아주 절실한 외침이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2천만 원 규칙이라고 불리는 규정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2006년에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20년 동안 그대로인 거예요.
그 사이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돈의 가치는 사실상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돈으로 간단한 장비라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재료 사기에도 벅찬 돈이 된 거예요. 결국 연구자들은 연구는 뒷전이고 영수증 처리하느라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다운 학생의 이 말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그냥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실패는 오히려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경력의 일부로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제안이에요. 이렇게 해야 진짜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인 거죠. 자, 이렇게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학생들의 이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약속을 내놨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부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들로 답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2천만 원 한도는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요. 질 좋은 실패도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10년 이상 가는 장기 연구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핵심 인재들이 군대 때문에 연구가 끊기지 않도록 대체 복무도 늘리고 과감한 도전을 막는 평가 등급제 같은 건 아예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직접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셈이죠. 이 모든 약속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이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 문제에 정말 오래 찐득하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에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는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제도를 만드는 건 정부지만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힘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예요. 과학기술의 미래가 단순히 과학자나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영재들이 꾸는 꿈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과연 이 청사진이 정말 제대로 실행돼서 이 과학 어벤져스들이 마음껏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